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1월 4일 화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1.2%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68% 상승이 나왔고요. S&P 500도 0.64%. 그러니까 다우존스, S&P 500 뭐 차트 보시면 굉장히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상승을 하면 다시 한 번 더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차트죠. 그로 말미암아서 아시아 증시, 뭐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 대만 같은 경우에는 1.7%, 1.4% 이렇게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 뭐 양호한 차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대만 가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해주고 있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나라장 굉장히 실망스럽게도 코스피 0.02% 상승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죠. 0.59% 이렇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가 뭐 미국장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이렇게 음봉을 만들고 있다라는 점.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양봉이 조금 나와줬으면 작은 박스권이었죠. 이 3050포인트 이기를 뭐 뚫어준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굉장히 강했을 텐데 오늘 뭐 금융투자에 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상승해 주지 못했다라는 건 그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게임주들입니다. 지난 연말에 굉장히 좋았던 코스닥 게임주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금투스 홀딩스부터 먼저 보시면요. 자, 금투스 홀딩스가 어제 이렇게 종가상 5일선에 걸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뭐 11선을 기준으로 잡고 거래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11선 뭐 20만원대까지는 이렇게 20만원대 이걸 살짝 무너뜨리긴 했지만 3시쯤에 이렇게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컴투스 홀딩스를 비롯해 가지고 게임주들을 뭐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 컴투스 홀딩스 수급을 보시면 기간이 한 9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오늘 외국인이 한 4만 주 이렇게 순매수를 했죠.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뭐 11선 이 자리에서 뭐 터닝을 해줘도 뭐 할 말은 없는 그런 차트입니다. 만약에 이런 기간이 이렇게 크게 하락한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왔더라면 뭐 제 같은 경우에 이런 11선 부분에 종가 분할 또뭐 해봤겠지만 오늘 뭐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종가 분할에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금투스 홀딩스가 뭐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해줄 수도 있지만 내일 만약에 또 깨진다면 18만 5천원 이런 자리 뭐 이런 자리에는 뭐 분할 매수 해가지고 기술적 반등 노려보는 자리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지만 하락 조정을 보일 때 이전까지 가장 세었던 종목들 그러니까 금투스 홀딩스나 뭐 네오이즈 홀딩스 뭐 이런 애들을 거래를 하면 이런 애들이 반등을 해줄 때는 다른 애들이 반등해주는 폭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얘네들이 뭐 여기서 이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을 하면 뭐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추가 하락을 한다면 저점 매수 차원에서 한번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소재주들입니다. 2차전지 소재주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나스닥의 테슬라가 거의 한 13% 정도 상승을 해 주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뭐 갭 상승을 시작해 가지고 조금 반등을 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얘네들이 뭐 시초가 갭은 띄워서 시작을 했지만 전부 다 이렇게 음봉을 맞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애들 뭐 2차 전지 소재주들 뭐 오늘 뭐 따로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LNF 먼저 보시면 오늘 기관 외국인 이렇게 쌍끌이 매도가 나왔죠. LNF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달 저점이었죠. 19만 7천원 8천원 이 자리를 과연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
그런 여부에 따라서 뭐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뭐 지켜준다면 모를까, 이 자리를 만약에 깨버린다면 18만원대 초반 이런 자리까지도 한번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 BM, LNF 이런 애들 오늘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하지 못했다라는 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월 들어서는 가격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메타버스 관련주들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전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주었던 이런 종목들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린 코세스, 저 같은 경우에는 코세스를 어제 시간 외에 반을 매도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얘를 시초가에 다 매도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어제 시간의 종가가 16,900원으로 끝났죠. 하지만 오늘 미국 나스닥이 뭐 1% 이상 상승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간의 가격보다 300원 낮은 가격에 시초가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오늘 나스닥이 1% 정도 하락을 했다면 이걸 뭐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뭐 오늘 나스닥이 1% 이상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어제 시간의 가격보다 시초가가 낮았다라는 거, 그건 뭐 아침에 물량을 맞겠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얘네를 시초가에 다 매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죠. 이런 차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차트입니다. 제가 종가 분할을 했다라는 건 웬만한 단타들도 종가 분할을 다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애들이 시초가를 갭을 띄워 가지고 뭐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려고 하면 오늘 시초가가 어제 시간의 종가보다 뭐 한 2% 3% 정도 크게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야지 그런 신고가를 갱신해 줄 수 있는 조건이 확립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오늘 비트나인이 상한가를 갔죠. 이런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는 신규주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규주들은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을 해주면 이런 애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비트나인을 뭐 따로 뭐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매수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상한가를 붙였다 깨졌다를 반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내일이라도 이렇게 21,000원 이런 자리는 아침에 저점이 될 수가 있겠죠. 분할 매수 차원에서 21,000원 그리고 뭐 2만원 그리고 19,000원 이렇게 분할 매수 했다가 아침에 얘네들이 한번 슈팅을 해줄 때 매도하는 전략도 뭐 괜찮아 보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 코세스, 뭐 비트나인 이 두 종목 위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가 이 핑거라는 종목입니다. 이 핑거라는 종목도 신규 종목인데요. 얘네들도 지금 현재 신고가까지의 거리가 그다지 뭐 멀지는 않습니다. 35,000원이 뭐 신고가였기 때문에 신고가와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코세스, 비트나인, 핑거 이 세 종목 위주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관심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봇 관련주인데요. 자,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이렇게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을 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에 아침에 뭐 TPC를 거래를 했습니다. TPC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16% 이렇게 갭을 띄워서 시작을 했죠. 아침에 시초가 16% 갭을 띄워갖고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얘네가 바로 이렇게 10분 만에 상한가를 붙였습니다. 이때는 거래를 하지 않았고요. 상한가가 깨어지고 이렇게 짱대 음봉
짱대 음봉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자리죠. 더 이상 이렇게 시초가를 무너뜨리지 않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아까까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100만 주 정도 이렇게 매수를 100만 주 정도 매수를 쌓았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애들은, 시초가가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이런 애들은 상한가를 뭐 붙일 확률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행보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양봉을 그리는 이 순간에 또 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한가 오버나잇 중입니다. 내일 새벽에 LG전자가 CES 2022 개막을 앞두고 뭐 핵심적인 라이프스타일과 미래비전을 소개하는 LG 월드 프리미어를 뭐 개최한다라고 했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뭐 돌복 관련주들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준 것 같은데요. 올해 CES 트렌드가 로봇이라고 하고, 삼성, 뭐 현대차에서도 로봇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상승을 해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이런 애들을 거래할 때는 고점 돌파 매매 차원보다는 저점 물림목 차원에서 이런 로봇 관련주들은 거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도 준비 잘 하셔서 성공 투자 거두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